카네기 노하우 전수의 시간, 오늘은 신임 리더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에서는 이제는 실무로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던 분들이 다음 세대 리더로서 준비되실 겁니다. 팀장을 준비하는 신임 리더들, 어떻게, 무엇을 교육하면 좋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 카네기에서는 신임 리더를 대상으로 한 교육의 슬로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Stop doing, start leading 입니다. 실무자로서 탁월한 업무 역량을 발휘했던 분들이 이제는 doing만 할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을 리딩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Stop doing, start leading 이라는 슬로건을 만들었습니다. 조직 안에서 실무 역량이 탁월하게 인정받으신 분들은 doing은 이미 잘하실 겁니다. 그래서 리더 후보군이 되셨고 이제 리더가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 구성원들의 업무를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때로는 업무를 지시하고 업무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역량, 이 doing 역량은 탁월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리더가 되고 난 후로부터는 이 doing만이 아니라 리딩을 잘해야 됩니다. 팀원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리딩을 위한 핵심적인 역량과 교육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임 리더는 크게 4가지 핵심적인 역량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방향성, 두 번째는 인간관계, 세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네 번째는 마인드셋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기 방향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신임 리더님은 이제 누군가가 업무를 시켜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업무를 만들고 결과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방향성을 가지고 팀을 리딩해 가셔야 될 분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꼭 2가지를 저희는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데일 카네기 교육에서도 담아내는 부분이기도 한데, 첫 번째는 결과 지향성입니다. 자기 방향성을 가진다는 의미가 팀 리더가 무슨 일을 할지 알아서 구성원들에게 일을 시킨다는 의미는 아닌 거죠. 우리 팀과 내가 맡고 있는 부서가 어떤 업무 결과를 달성해야 될지를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업무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결과 지향성을 가져가는 것이고, 이게 우리 방향성이 될 것입니다. 또 자기 방향성이 필요한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자기인식입니다. 리더인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 팀원들이 결과에 지금 오리엔티드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쇄신하고 갱신하는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지향하는 것과 또 동시에 나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인식이 같이 맞닿아 있어야지 리더로서의 온전한 자기 방향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임 리더분들은 이 자기 방향성을 잘 탄탄하게 가지셔야 되겠죠. 신임 리더에게 필요한 두 번째 역량은 바로 인간관계 역량입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그림을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피라미드 그림은 인간관계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저희 데일 카네기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철학이 녹여져 있는데요. 제일 상단에 리더십이 있죠. 이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아래에 있는 협력 창출이 먼저 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협력 창출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열렬한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상황을 돌아볼까요? 어느 한 리더가 누군가에게 업무를 부여하고 협력을 이끌어낸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리더가 시킬 때는요, 그 직원은 정말 열렬히 협조해 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리더가 협조를 구해오면 마지못해서 협조하기도 합니다. 딱 최선, 해야 될 업무만 최소한만 하는 것이죠. 누가 업무를 협조를 요청했는지에 따라서 협력의 레벨이 달라지죠. 그래서 리더십의 전제는 협력 창출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의 전제는 인간관계입니다.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관계가 틀어지고 나쁘고 저 사람이 밉고 꼴도 보기 싫고 함께 일하기 싫은 사람이 리더가 되면요, 협력도 일어나지 않고 리더십도 발휘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속담 중에 그런 속담이 있죠. 팥으로 메주를 쑤어도 믿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메주는 콩으로 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팥으로 메주를 쑤는 잘못된 정보에도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어디서 발생하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서 발생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때로는 틀린 얘기를 해도 믿어주게 되는 거죠. 좋아하는 사람이 팥으로 메주 쏜다고 해도 그러려니 그럴 거야, 맞을 거야라고 믿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관계가 좋아야지만이 협력도 일어나고 리더십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임 리더님들은요, 정말 인간관계의 달인이 되셔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야 되고요.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랑 잘 맞는 사람을 넘어서서 잘 맞지 않는 사람과 일할 때조차도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인간관계 역량을 꼭 길러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인간관계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 모듈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보시는 내용은 우리 데일 카네기가 또 인간관계론으로 알려져 있는 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100여 년간 쭉 우리가 축적해온 인간관계에 대한 노하우가 다 배어있는 그러한 모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임 리더에게 필요한 역량, 세 번째는 바로 커뮤니케이션 역량입니다. 기업에서 많이 교육을 해보면 리더분들은 자신의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이미 갖춰져 있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사실은 리더의 소통은요, 계속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리더의 소통은 달라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리더는 먼저 경청가로서의 역할을 하셔야죠.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구성원들은요,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세대도 달라지고 있고 관점도 달라지고 있고요. 그들의 업무하는 스타일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그들의 언어를 들어야 되고 해석해야 되고 잘 경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청가로서의 역량은요, 계속 길러가야 되는 것 같아요. 또한 여기서 더 나아가서 리더는 좋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질문은요, 답을 정해놓은 질문, 내가 원하는 답을 말할 때까지 하는 질문이 아니라 굉장히 세련되고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잘 정제된 준비된 질문을 던져야 되거든요. 이게 리더의 소통인 거죠. 그래서 리더의 소통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질문은 계속 연습해하고 또 갈고 닦아야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리더는요, 동기부여의 소통을 해야만 합니다. 단순하게 잘 듣고 잘 말하고를 넘어서서 구성원이 조직과 얼라인되도록 그들을 동기부여시키는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청하고 질문하고 동기부여하는 이 역량은요, 단순한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소양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임 리더들은요, 이거를 훈련해야만 합니다. 좋은 질문을 던지고 말을 촉진하도록 경청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조직과 얼라인시킨 소통 스킬을 길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신임 리더 교육 과정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은 모듈들을 필수적으로만 다뤄야만 합니다. 그리고 신임 리더에게 필요한 역량 마지막은요, 바로 마인드셋입니다. 무슨 마인드셋이냐면요, 마인드 자체를 중요시 여기는 마인드입니다. 저희 강사들의 세계에서 하는 말이 있는데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태도가 모든 스킬을 이긴다 라는 겁니다. 팀원들을 잘 이끌어가고 그들을 위해서 노력할 마음이 없는 리더가 만약 어디선가 동기부여 스킬을 배워와서 그것들을 시전한들, 그들이 과연 잘 동기부여 될까요? 내가 싫어하는 대상에게 웃는 낯으로 얘기한들, 시간이 1년, 2년 지나도 그게 들통이 안 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과 마인드셋이 준비되지 않으면 스킬은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더 초기에, 바로 이 신임 리더 시절에는요, 리더십에 대한, 리더십을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에 대한 이 마인드셋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많은 리더들이 효율을 원합니다. 능률을 원하죠. 그래서 이 스킬을 발휘하면 이렇게 동기부여되고, 요 툴을 쓰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고 하는 이 효율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리더십은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됩니다. 공수가 많이 들고요, 오래도록 갈고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리더를 처음 하는 신임 리더들에게 꼭 우리가 부여해줘야 될 것은, 리더는 여정으로서 오래 만들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스킬에 집중하지 않고 리더로서의 소양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데일 카네기에서도 마인드셋에 필요한 이 모듈들을 이렇게 함께 토의하고 이야기하고 마음을 다지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이상으로 신임 리더에게 필요한 4가지 핵심적인 교육 역량,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런 교육을 언제 해야 되는가? 이런 좀 질문이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임 리더님들, 팀 리더가 되었을 때 그때 교육을 해야 되는가? 물론 현실적으로 그럴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능하면 리더가 되기 전에, 인사발령이 있기 전에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직책의 리더십을 만드는데요, 그 전부터 좀 리더십을 고민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과 공간, 그 룸에서 자신의 리더십을 갈고 닦는 이 시간을 통해 준비되어서 팀의 리더가, 부서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설계하시면 좋겠습니다. 카네기 노하우 전수의 시간, 오늘은 신임 리더 교육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